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11권. 왕건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여는 이야기.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신라는 천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통일 후 지방 세력을 차별하였기에 지방의 여러 세력들은 신라 왕실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옛 고구려 지역과 백제 지역에서는 그 불만이 더욱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가뭄에 세금까지 늘어나자 백성들은 땅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고 가난한 신라 왕실은 점점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왕위 다툼만 하고 있었죠.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낡은 신라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구할 새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후 고구려의 궁예와 후 백제의 견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신라를 대신할 새로운 나라는 또 새로운 지도자는 10세기 중순까지 우리 민족이 축적해온 역량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나라여야 했고 그런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물론 신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해야겠죠. 과연 누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가 될까요? 또 그는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옛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와 같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거나 적어도 신라 땅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신라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887년, 잔인한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신라 땅에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어도 추수를 하자마자 귀족들에게 세금으로 거의 다 빼앗기고 겨우 남은 곡식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간신히 겨울을 났습니다.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이젠 자루에 곡식 한 톨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에 언 땅이 녹자 백성들은 막 돋아나는 풀뿌리를 캐먹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황사 동쪽의 작은 마을을 깨우는 새벽 달개 울음소리가 요란합니다. 지은은 오늘도 품팔이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째 끼니를 굶었기에 코끝에 스치는 새벽 공기가 어깨를 움츠리게 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을 망설이던 비루지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이젠 더 이상 너한테 일을 줄 수가 없게 되었어. 밭의 주인이 바뀌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 이맘때 딸아이 시집 보내느라 파진 찬어르신께 쌀을 3가마니 빌렸어. 한 달에 쌀 반가마니씩을 이자로 내기로 하고 말이다. 이자가 좀 비쌌지만 가을에 수확을 하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요? 작년 내내 가물어서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곡식도 좀 연그나 했는데 그놈의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렸잖아. 맞아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빈털터리가 되었는데도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독촉했죠. 그런데 빌린 쌀은 갚으셨어요? 여태 이자도 못 갚았단다. 이자만 6가마니야. 원래 빌린 쌀보다 이자가 더 많아졌어.
합해서 모두 9가마니를 갚아야 해. 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갚나요? 열흘 전부터 날마다 와서는 쌀 9가마니를 갚든지 아니면 당장 땅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더니 땅을 아예 빼앗아가 버리지 뭐냐. 애초에 땅을 가로채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야. 귀족들이란 신라 땅 전부를 차지해도 성이 차지 않을 사람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파진천 어르신께 이 땅에서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단다. 대신 가을에 수확량의 절반을 드리기로 했지.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를 쓸 형편이 못 돼. 이럴 수가. 일거리를 잃어버린 지은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주고 받는 품삯이라고 해봐야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의 곡식과 무나 시금치와 같은 반찬거리가 고작이었지만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지은에게는 그것도 감지덕지였는데 이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어쩔 수 없이 알고 지내던 순두 아저씨에게 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께서 알아 누워 계세요. 쌀을 조금만 주시면... 지은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벌써 사흘째 굶고 있단다. 지은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서둘러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와 지은이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이리도 많으냐? 비루자 아저씨께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것을 아시고는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어서 드세요. 지은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별 말씀 없이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얘야, 그동안은 그저 흰죽 한 그릇이라도 맛이 참 달았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에 반찬도 이리 많은데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구나. 오히려 밥을 먹으면 칼로 위장을 찌르는 것 같으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지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이 쌀과 음식들은 지은이 파진찬 댁의 노비가 되기로 하고 얻어온 것입니다. 지은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나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다니. 이를 어찌할꼬. 어머니는 더 이상 밥을 뜨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은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 모시지도 못하고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어요.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다 왔어. 여기가 파진찬 어른 댁이야. 우와. 아무리 귀족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저렇게 크고 화려할 수가 있는지. 지은이 대궐 같은 집을 보고 멍하니 서 있자 집을 가르쳐 주려고 함께 온 비루지 아저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귀족들은 이런 집을 4채나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곳에 지어놓고 계절마다 바꾸어 산다는구나. 계절마다?
지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비루지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넓은 저택 안에 들어서자 노비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수십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요? 하지만 노비들은 곡간 가득 쌀가마니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가을철도 아닌데 저 많은 쌀은 대체 어디서 난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신라의 쌀이 전부 여기 모여 있구나. 힘들게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발걸음이 유난히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얻어온 음식이 식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먹을 것을 좀... 노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은에게 음식을 나눠달라는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딱한 모습을 보니 지은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들을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수상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 일에 밝은 사람들 모두 다 수도 경주를 떠나 떠돌아다니네. 나라가 장차 망하리, 나라가 장차 망하리. 이러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대체 임금님은 이럴 때 무엇 하고 계신 걸까? 신라는 후기로 갈수록 왕의 자리를 놓고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라벌의 귀족들은 서로 왕이 되기 위하여 패를 가르고 경쟁자를 죽였답니다. 왕권 다툼에서 밀려난 귀족들은 서라벌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라벌이 복잡한 틈을 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힘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찬란했던 천년왕국 신라는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